자, 이번 강좌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게요. 그동안 우리 함수라는 말 참 자주 썼죠. 그런데 함수가 정확하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글쎄 이런 게 함수 아니야? 라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함수가 뭐다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거고, 강의를 통해서 또 함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그 내재된 성질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x라는 집합을 하나 생각합시다. 이렇게 집합 x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y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걔는 원소가 1, 2, 3, 4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을 줬는데 이때 a라고 하는 x라고 하는 집합과 y라는 집합에서 원소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a라는 원소는 1과 짝을 이루고 있고, b라는 원소 2와 짝을 이루고 있고, c라는 원소가 4라는 원소에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x라는 집합,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에서 이런 식으로 짝이 이루어진 경우, 간단하게 우리 짝짓기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짝짓기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함수에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어진 거에 대한 이름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붙여줄 거냐면 F라고 할게요. X에서 Y로의 대응을 F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표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응 F는 X에서 Y로의 관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대응이라는 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던 말인데 수학에서는 바로 함수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짝짓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첫째, X의 모든 원소들은 빠짐없이 다 대응에 참가해야 돼요. 두 번째, Y에 있는 원소는 다 참가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만 참가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X와의 짝은 반드시 하나의 원소씩. 자, Y의 원소는 하나씩 대응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현재 같은 상황이에요. Y의 원소가 전부 다 그 대응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X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한 개씩 대응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자, 용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원소는 모두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된다. Y에 있는 원소는 다 참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서 대응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개씩만 그 대응에 응답한다. 이것이 바로 함수의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 규칙이 있겠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함수에서 대응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 대응 규칙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원소와 Y 안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표시될 때 이거 많이 본 거다. 익숙한 거 나왔죠? 그죠? 이렇게 대응 규칙이 만들어졌을 경우 함수다. 됐습니까? 조금 복잡한가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랬을 때 바로 대응의 주체가 되어지는 집합 X를 우리는 정의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 이게 정의역이에요. 그 다음 대응의 대상이 되어지는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다 대응에 참여를 안 했다. 대응에 참여한 요 원소들만 따로 뽑은 건 뭘까? 그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치역은 뭐가 되느냐면 바로 요걸 사용합니다. 함수값들 x에 의한 정의구역상에 있는 원소에 의한 함수값들만 모아서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응.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용어를 안 써놨네. 자, 요게 함수 값이에요. 대응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함수값. 그 함수값들의 모임, 치역.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의역이라든가 또 공역이라든가 치역이라는 용어 자주 사용 안 했었죠? 아마 거의 사용 안 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함수라는 용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용어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이것만 우리가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의 원소는 A, B, C, Y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3, 4. 자, 이때 이들의 대응 관계가 A가 1로 가고 B 1로 가고 C가 2로 간다고 합시다. 자, 요렇게. 자, 이렇게 간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거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지금 보면 X에 있는 원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에 참여했습니다. Y의 원소는 다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일부만 참여가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로 향하는 A의 값, 1로 향하는 B의 값, 2로 향하는 C의 값 한 개씩 대응이 되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함수가 되어지면 정의역, 공역, 치역을 다 얘기할 수 있다. 정의역 A, B, C, 공역 1, 2, 3, 4, 치역 1, 2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 예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라는 집합이 A, B, C, Y라는 집합이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자, A는 1로 갑니다. B 건너뛰고 C가 3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X의 모든 원소는 다 대응에 참여하라 그랬죠. 얘가 지금 대응이 안 되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A, B, C 이렇게 있고 Y가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때 A가 1로도 가고 욕심사납게 3과도 대응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B는 2로, C는 4로. 언뜻 다 만족하는 건데?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Y의 원소는 X의 원소 하나하고 대응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라다 보니까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두 개가 나온다? 아,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충 집합의 형태로 봤을 때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 알겠죠? 두 군데서 나오면 안 돼요.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 됐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소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함수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우리 y = x제곱이라는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y = x제곱. 자, 이때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지금 바라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도 있고 치역도 있고 공역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역은 뭐야? x축상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값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 축이 공역축이 되어지는 거네. 얘가 정의역이 되어지는 거고 요 축이 공역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치역은 뭐가 될까? 그림을 지금 바라다 봤더니 함수값들은 요 x축 위에서만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죠? 요 위에서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치역이 되어지는 거네요. 치역. 그러니까 y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네. 정의역은 실수, 공역도 실수, 그런데 치역은 0 이상의 실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함수가 되나?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의역상에 있는 임의의 원소 하나를 딱 잡았어요. 자, x1. 그랬더니 그거에 해당되어지는 함수값이 여기에 하나만 있네요. 요렇게. 그렇죠?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에 또 다른 원소 x2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도 x1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상관없죠. 아까 이거 그런 예가 되겠지. a라는 b라는 서로 다른 값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x1, x2에 대한 함수값이 하나다. 같다.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함수. 자, 그 다음에 원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1인 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 얘는 x제곱, y제곱 equal to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이게 함수라면 여지껏 우리 원 함수라는 말을 써왔어서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적 없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함수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정의구역. 그죠? 그러면 그 정의구역에서 임의의 x값을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서 함수값을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에 의한 요 위치 그리고 요 위치 두 개가 나오네요. 그렇죠? 얘는 지금 어떤 경우야? 이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두 개야? 이거에 대해서 두 개야? 함수 아니라며. 얘도 함수가 아닌 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함수라는 말을 안 쓰고 원방정식이다라는 용어를 써온 겁니다. 이제 이유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그리고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동안에 그냥 사용해왔던 용어 중에 그래프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래프의 정확한 뜻은 뭘까? 우리 그래프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이게 그래프지 뭐. 이게 그래프야. 그래 왔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냐? 자, 그래프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프는 하나의 집합이에요. 얘는 순서쌍의 모임입니다. 어떤 순서쌍이냐? 여기 보니까 x와 그에 대응되어지는 함수값을 순서쌍으로 모아놓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순서쌍의 모임이다. 얘는. 그런데 왜 얘를 우리가 지금껏 그림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순서쌍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가지고 표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일에 y equal to x제곱이라는 것이 지금 함수인 게 분명해졌으니까 이것으로부터 그래프를 체크를 해봐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체크가 될까? x의 그것의 함수값을 가지고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죠. 실수 x에 따르는 x제곱의 값을 순서쌍으로 묶어 놓은 것. 그러니까 이 위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에 x라는 집합이 이렇고 y라는 집합이 이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것의 순서쌍들을 체크를 해보면 A1 x의 원소 대응되는 함수값 그 다음 B1 그리고 C2 자 요게 지금 그래프예요. 여기서 바라다 본다라고 치면 그랬을 경우에 얘를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기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래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 A, B, C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A 있고 여기에 B 있고 여기에 C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A와 B는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데요. 이렇게 1. 그 다음에 C는 2라는 값을 갖는데요. 이렇게 2.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표시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표기를 딱 해놓으니까 어때요? 직관적으로 아 얘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구나 하는 게 금방 이해가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보일 때하고 이럴 때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정확하게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 지금 함수의
그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정확하게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왔다 하는 정도.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그래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예문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이 있어요. 얘는 X들의 모임인데 이 X는 1부터 10 사이의 소수라고 합시다. 소수. 그 다음 Y라는 집합은 1부터 5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X에서 Y로의 대응을 F라고 하고 이에 따르는 대응 규칙을 fx equal to 절대치 x-4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대응 관계라는 거 표시됐죠? 이런 식으로 대응 규칙을 만들겠대요. 이런 식으로 대응 규칙을 만들겠다. 앞에서 했던 거 지금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과연 함수가 될까? 또 함수가 된다면 정역은, 공역은, 치역은 뭘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금방 뭐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또 만일에 이거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좀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한번 표시해보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집합 X하고 집합 Y 구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집합 X는 어떤 집합이냐면 1부터 10 사이의 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부터 출발하겠다. 2, 3, 5, 7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죠? Y라는 집합은 어때요? 1부터 5 사이에 자연수라 했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어지겠네. 이게 집합 Y. 그랬을 때 그들의 대응 관계를 F로 본대요. 자, 이렇게 가는 대응 관계를 F라고 보자. 그때 원소들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면, 자, 2일 때 함수값은 뭐냐? 여기 들어가 보니까 2입니다. 그쵸? 얘가 이렇게 가네요. 그 다음 3일 때 1로 갑니다. 1. 5일 때 얘도 1로 가요. 요렇게. 7일 때 3으로 간다. 요렇게. 그렇죠? 대응 관계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럼 얘가 함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보면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됐다. 첫 번째 조건 만족했네. 그 다음 두 번째, Y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갈라진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까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게 있는가 보세요.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함수로서 만족한다. 첫째, 함수다. 그러면 두 번째, 정역은 뭘까? 정역. 정역은 이거 자체가 정역이 되어지는 거죠. 2, 3, 5, 7 바로 되고, 세 번째, 그러면 공역은 뭐냐? 공역은 이게 되어지는 거죠. 1부터 5까지 1, 2, 3, 4, 5 내지는 Y 그냥 써버려도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 치역은 뭐예요? 함수값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수값은 1, 2, 3이니까 치역은 바로 1, 2, 3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한번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라 했으니까 한번 나타내 보자고. 2, 3, 5, 7을 밑에다 써주고, 자, 2, 3, 5, 7 써주고, 2에 대해서 함수값이 1, 2, 3이에요. 그러니까 자, 2일 때 2고 2, 3일 때 1이고 5일 때 또 1이네요. 1. 그 다음 7일 때 3이랍니다. 여기쯤 나와야 되겠다.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까지 요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됐지요? 이제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겨먹은 모습이 전혀 다른데 같은 함수래요. 그런 경우. 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뭐 이거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을,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정의역을 0,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대응 관계를 fx는 절대치 x라고 하고, 그 다음 gx는 x제곱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그랬을 때 f하고 g 사이의 관계는 뭘까? 이거 한번 좀 체크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정의역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에 의한 함수값들을 한번 좀 체크 좀 해보세요. 함수값. 자, 함수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0에서의 함수값 한번 체크해 볼까요? 0이 들어가면 이거 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0 들어가는 것도 역시 0이에요. 0에서의 함수값이 같아. 그 다음 1에서의 함수값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1. 그랬더니 얘도 1로 같아요. 이렇게. 자, 정의역이 0과 1만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0과 1에 대한 함수값만 비교를 해주면 돼요. 나머지 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해봤더니 어때? 0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모두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정의역에서요, 함수 f와 g는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일단 첫째로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그래 놨더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림으로 한번 좀 표기를 해보세요. 자, 얘를 그림으로 표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가. 먼저 얘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를 지금 그려보면 여기 0일 때 그리고 1일 때 함수값들을 표기를 하겠습니다. 함수 f는 0일 때 0입니다. 여기네. 그 다음에 1일 때 1이에요. 1. 이렇게 되어져요. 여기가 1. 자, 요게 y equal to fx입니다. 요게. 그럼 gx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gx를 지금 그려보니까 마찬가지로 0일 때 0이에요. 0일 때 0. 1일 때 1이 되어지죠. 이렇게. 아, 이렇게 놓으니까 전에 다른 것처럼 보이네. 자, 0, 1. 여기도 1. 여기도 1. 자, 이렇게 놓으니까 어때요? 이게 y equal to gx인데 얘하고 얘하고 어때요? 그림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개의 함수는 같다. 한 번 더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정의역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을 총망라한 종합문제, 종합예문 하나 보고 갑시다. 문제 현장에서 자주 출제되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체크 잘 해봐야 돼요. 자, x라는 집합을 a, b, c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y라는 집합은 1, 2,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x에서의 y로의 대응 관계를 f라고 합시다. 이때 이 대응 관계들, f라고 하는 대응 관계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 함수만 고른다면 몇 개나 될까? 요런 문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함수의 개념, 정의역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반드시 대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따져보는 거야. 자, A가 대응되어질 수 있는 곳, B가 대응되어질 수 있는 곳, C가 대응되어질 수 있는 곳을 동시에 망라하면 되는 거야. 자, A가 대응되어질 수 있는 곳, 1 아니면 2. 두 군데 중에 하나 가겠다. 그쵸? 둘 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A가 대응되어질 수 있는 곳, 두 군데. 또 B가 대응되어질 수 있는 곳. 만일에 A가 1로 대응이 되어졌다, B가 1로 대응이 되면 안 된다? 아니지요. 함수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B도 1, 2 어디든 다 된다. C는 어때요? A, B가 둘로 1로 갔다고 해서 C가 1로 못 갈 이유 없어요. C도 대응돼 줄 수 있는 곳이 두 곳.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두 곳, 얘가 두 곳, 얘가 두 곳 모두 대응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를 한번
체크를 해봐도 괜찮아요. 이런 개념에서의 그래프 체크해도 괜찮은데 그것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두 개 동시에 대응되어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좀 일반화시켜 봅시다. 일반화시켜 보면 정의역상의 원소가 x개이고 공변역상의 원소의 개수가 y개라고 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할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따져보면 돼요.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x개, 그 중에 그 하나의 원소는 y에 있는 원소들에 전부 다 대응될 수 있어요. 대응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y개.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원소도 역시 y개 대응 가능한 거고 세 번째 원소도 y개 대응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 모든 원소들, 정의역상에 있는 x개의 원소들 모두가 다 y개 대응되어지는 거니까 y의 x개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x제곱개. 그죠?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져보세요. 여기에 원소 2개, 여기에 원소 3개 이렇게 되어졌네. 그죠?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게 x의 y제곱이었는지 y의 x제곱이었는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이 y는 공변역의 개수예요. 그쵸? 그 다음 여기 있는 x는 정역의 원소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정의 제곱, 공정승. 오케이요? 사회는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공정계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몇 가지 예문을 풀어봤어요. 함수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다양한 문제들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